최근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민간 재단에서는 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캠페인인 18 어른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보호 종료와 함께 이 500만 원 남짓 되는 지원금, 그리고 옷가지가 담긴 박스 하나만 들고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18 어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제 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이 보육원 같은 아동 양육 시설 또 공동생활 가정에서 퇴소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이런 18 어른의 문제를 다룬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18살이면 뭐 아동이라 부르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제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가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까지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또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에서 또 후기 청소년의 같은 경우 24세까지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는 이 사회적 인식들이 있는데, 이처럼 이 법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의 주무부서나 수행기관들 간에 혼선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네, 관련법이라든지 뭐 연령대 또 용어 자체도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정부는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현행 아동복지 법령을 구체화해서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했던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이제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 시설과 뭐 공동생활 가정에서 퇴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가 되는 이런 18세 이상 아동, 뭐 청년들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네. 이 숫자가 뭐 얼마나 되나요? 일단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한 해 약 2,500명 정도의 18 어른들이 이제 사회로 네.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보호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는 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가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네, 이 평균적으로 뭐 해마다 2,500명이면 이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진짜 아무런 대책을 없이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나 제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 퇴소 이후에도 5년간 몇 가지 제도를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 뭐 퇴소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500만 원 이외에 2019년부터는 이 보호 종료 아동, 뭐 이제는 청년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이게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도 실시하고는 있는데요. 덕분에 이 퇴소하는 친구들의 자립률이 2014년도에는 한 76%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82%까지 향상되기는 했어요. 뭐 그건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이고, 실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일부 주거 지원이 있고 뭐 500만 원에 매달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도 이 막상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립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이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떤가요? 이 보호 종료되는 친구들의 월 평균 임금은 한 182만 원.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네. 반면에 일반 청년들은 233만 원 정도의 소득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51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그나마 대개 청년들은 뭐 별도로 부모님들이나 또 보호자들의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실질 소득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알바를 하는 또 이런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청년 실업률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보호가 종료되는 친구들의 실업률은 한 16% 정도가 되는데 네. 일반 청년들의 실업률은 한 9% 정도예요. 네. 뭐 2배 가까운 수준이고요. 또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에서는 이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인 50%가 한 번 이상은 자살을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역시 일반 청년들의 만 16%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한 3배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실업률도 실업률이지만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이 이렇게 3배나 많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한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뭐 보호를 한다 뭐 이런 걸 넘어서 조금 더 이 정부에서 좀 체계적인 자립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확실히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보호 종료되는 친구들이 좀 더 공평하게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고 지원한다는 어떤 사회적 연대의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길게 또 촘촘하게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뭐 이번 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당사자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 뭐 이런 비전 아래 3개의 기본 방향과 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립을 위해서 뭐 최소 5년은 확실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네. 자, 그럼 이 주요 과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보호 기간을 연장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좀 더 길게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보호 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보호 종료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뭐 18세가 되면 나가도 되고요. 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 진학이나 또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서 또 거주하면 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당사자에게 생계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도 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 18살에 이렇게 퇴소를 하거나 보호가 종료가 된다면 이 19살이 될 때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이 법정 대리인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후견인 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긴급하게 뭐 수술을 해야 하거나 네. 뭐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또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미성년자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제한을 적극적으로 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기도 했고요. 뭐 사실상 친권을 가진 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공공 후견인 제도 역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공공 후견인이 없었단 얘기네요. 네, 사실상 없었고 뭐 센터에서 사실 뭐 대리를 하거나 근데 네. 이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사각지대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 두 번째 추진될 과제 뭐 어떤 겁니까? 네, 이 두 번째 과제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네. 뭐 부모나 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이 동반자를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현재도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하면 뭐 5년 동안 자립 전담 요원이 뭐 추후 이제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뭐 5명 정도의 함께 생활하는 네.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가정 위탁,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자라왔던 친구들도 뭐 소수의 외부의 이제 센터 직원으로부터 굉장히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주기적으로 이 대면 만남을 또 늘리고 정서적 지지 관계를 같이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고, 뭐 생활의 문제나 주거 문제, 또 진로나 취업 상담과 다양한 자립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 사실 저도 지금 이런 역할들을 수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이 청년들의 소득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립을 하면 가장 핵심이 결국은 이제 수입이잖아요. 네. 일단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현재는 이제 3년인데 이걸 이제 5년으로 늘리기도 했고요. 또 아동 자산 형성을 보다 확대시키기도 했는데 요거는 이번 달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 이 디딤 씨앗 통장이 이제 정부 매칭 비율을 뭐 1대2에서 1대2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수준으로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거고, 지원 한도 역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적립금이 현재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47만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이제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 뭐 1,000만 원이 더 보태질 수 있겠죠. 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도 뭐 정부가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가 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뭐 소득 문제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주거가 또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이 생활비 가운데서도 주거비 부담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네네. 뭐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보호가 종료되는 친구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와 주거비처럼 그 관련된 사례 관리를 함께 해주는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LH가 내년까지는 한 2,0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을 하고요. 3년간 한 6,000호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군 복무 같이 이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그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을 보호 종료 기간 5년 이내에는 산입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주거 정책과 관련된 보호 기간을 그만큼 늘려주기도 한 거고요. 네. 또 역세권과 대학가 등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요. 또 2명이나 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형태도 좀 더 다양화하기도 했는데, 뭐 울산시나 또 울산도시공사도 이런 정책들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 나머지 이 주요 과제들도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근데 이외에도 이제 대학과 협력을 해서 근로장학금을 받으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요. 요거는 뭐 대학들의 이제 사회공헌 사업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친구들 대부분이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어요. 그 실제 저한테도 이제 자살 생각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밝힌 친구들도 있고, 마음 둘 데가 없다라는 거죠. 보호 종료 전후로 이 마음의 안정을 이제 챙길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나 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도 했고요. 또 당사자들의 자조 모임을,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사회생활을 할 때 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같이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또 상호작용하면서 자립의 의지를 높일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친구들이 대부분 또 범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범죄 가해자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대책이 좀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둬야 되겠고, 또 이런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사회가 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